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오늘은 보수야당 대선 후보군 후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인물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김태호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도 보수야당 대선 후보군 전편에서 말했듯이 인물 설명을 객관적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고 제15대, 16대, 17회 국회의원과 제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으로는 3선을 지냈죠. 그래서 김문수는 1951년 8월 27일에 경상북도 영천에서 3남 3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는 삼성전자 CEO를 역임하고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상대했던 진대재가 있습니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1970년 초 그는 대학 내 모임인 후진국 사회연구원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같은 해 피복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한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서울대생에서 김근태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의 노동자로 위장취업하여 위장취업 노동자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71년 10월 15일에 부정부패 척결 전국 학생 시위 관련해 지적됐습니다. 1971년부터 72년까지 고향 경북 영천에서 4H운동, 야학 등 농민운동을 했으며 1974년에는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처음 학년 사건과 관련하여 지적됐습니다. 이후 1994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 후 25년 만에 뒤늦게 졸업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1971년에 중이염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아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 시절에서는 대학교에서 제적된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1974년에는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으로 근무했으며, 그는 여러 공장에 다니며 직공으로 일했으며, 그 뒤 그는 염색 공장에 취직하여 근무하기도 하였고, 청계천 피복공장에 입사하여 재단 보조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여파로 회사는 노조해산 정책을 추진하여 그는 노동조합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하였습니다. 이후 구로 동맹 파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추적을 받다가 체포 연행되었습니다. 곧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후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 수감 중 기소유예로 석방되어 다시 한일도르코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박용석 등과 함께 한국노동자복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에 피선되고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85년 서울지역 노동연합 서노련이 출범하자 그는 심상정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서노련 지도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86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인천시 5.3 직선제 개헌투쟁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고문을 받고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 복역하였다가 1988년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는 성장의 자원에 집중하되 복지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좌파적 노동관을 버리고 온건론으로 노선을 선회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분이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좌파였습니다. 저도 양심 선언을 좀 하자면 제가 고2 때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소를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얘기로 잘못 알고 또 촛불 시위에 나가겠다고 생각했었고 또 애니 카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다가 그만 그 카페에서 영탈당하고 영구 탈퇴죠. 영구 탈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카페 매니저분한테 이명박 대통령 욕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했더니 다시 그 카페에 재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좌파 사상을 가져서 북한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한 적이 하지도 않았는데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사상이 좀 흔들렸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한을 완전히 싫어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몰랐다가 한 2012년 때쯤에 민주당이 빨갱이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저는 좌파 빨갱이를 완전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한 2012년 말 때쯤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분이 통진당의 이정희 전 의원과 이석기에 대해서 검색해보라고 해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특히 이석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왜 정치 생명이 끝났나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석기가 그 정치 생명이 끝난 이유가 그 이석기는 내란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석기는 구통진당 의원이었는데 애국가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석기가 태극기를 불태우려다가 사람들이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말대로 이석기는 진짜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정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 활동을 보자면 1990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여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민중당 노동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었습니다. 1992년 노동인권회관 소장으로 추천되었고 이듬해는 한국노동연구원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 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94년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을 남기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천시 소사구에서 출마하여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현실주의를 내세워 노동자 권익 향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민주자유당이 김영삼 체제에서 이회창 체제로 바뀌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도 계속 활동하였고 1996년부터 1년간 신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특별보좌관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장 등을 맡으며 대정부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2000년 시민단체인 희망을 여는 정치연대 간사로도 활동했고 2000년 6월 근로기준법을 재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2001년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거쳐 2004년 2월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제16대 17대 국회의원에 계속 하여 당선되었고 2002년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당대표를 지냈던 최병렬 등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도 했습니다. 후보 경쟁선에서 낙선자들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 분야와 환경, 수도권 교통과 아동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활동을 벌였으며 정권부패 척결과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6년 녹색 정치인상을 1998년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의정활동 환경노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결식아동 돕기 의정활동 공로패와 전국보육시설협회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이후 16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등을 맡았으며 2004년 밝은 정치시민연합 새천년 밝은 정치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국회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와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임한 후 2006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는 2006년 7월 1일 경기도 민선 4기 도지사에 취임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경기 디지털 콘텐츠 진흥원 이사장으로 역임했습니다. 2007년 4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지역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9년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1월 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에 특히 논란을 일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들의 역차별을 부른다며 비판했습니다. 2015월 22일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이 2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아시아경제, 폴리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모노리서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자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편파조사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6.2 지방선거를 위한 유세를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촛불 집회에 나섰던 이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는 부추연의 윤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8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8일 4대강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 다 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김문수는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군 여주 단연일에 있는 한강살리기 6공구 현장에서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다른 지역에서 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드리자면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한 결과 가뭄이 일어나지 않았고 홍수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4대강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4대강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 댐을 설치한 지역들도 전부 다 녹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다른 댐들에는 녹조 현상이 안 일어났고 4대강에만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조 현상이라는 것은 똥물이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녹조 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30일에 경기지사의 임기를 마치고 9월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퇴임 이후에는 그동안 보수정당 계열의 성지로 꼽혔던 대구의 수성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여 탄핵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23.3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보자면,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은 2012년 대선에서 친이명박 성향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임기를 꽉 채운다고 공약했던 오세훈과는 달리 김문수는 임기를 채운다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김문수도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이명박 성향이란 대선 후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해서 인기 관리하는 것이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문수는 또한 개헌 찬성론자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해왔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주장을 채널A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주장했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채널A의 쾌도난마를 보는 도중에 그 쾌도난마에 김갑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김갑수가 문화평론가인데, 그 사람 말로는 4대강이 녹조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녹조 현상이라는 게 똥물이 햇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제가 어떤 사람이 하는 댓글을 단 걸 보고 제가 말한 것이고, 사실 녹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부용량화된 효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녹조의 원인이 바로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조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팔당호의 경안천 등 일부 호소나 하천에서는 규조류가 많아지면서 물이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호수의 표면에 녹조가 덮이면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되고 용존 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의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고기와 수중 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며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녹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4대강 때문에 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그 댐을 만드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그 4대강 사업할 때 댐을 건설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다른 댐에서도 다 녹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른 댐에서 녹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고 또 4대강에서만 녹조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모아서 그 4대강 사업할 때 그 건설한 댐이 녹조의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에는 원희룡 제주도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64년 2월 14일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입니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여 1998년까지 검사로 활동하였고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생애는 1964년 2월 14일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전국 수석을 지켰고 1982년도 제1회 대입학력고사까지 전국 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신문 인터뷰에서 법사회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원희룡은 1981년 19세에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후 신군부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라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주체 사상이 아닌 노동자들 입장에서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야학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원희룡은 90년 동국원의 몰락을 보고 사상적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모색하던 중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고 생각하고 사법시험에 응시, 준비기간 2년 만에 다시 수석으로 합격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 피라미드 판매, 조직, 소탕 등에 열중하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즈음 당시 젊은 피 수혈에 열을 올리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이루겠다고 천명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했고 2000년 한나라당 16대 양천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줄임말인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당내 소장 개혁파의 운동을 주도하면서 당 지도부와 부딪히면서 정치 경력을 이어왔고 2004년 총선 직후에 치러진 당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당내에서 이념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도 보수 성향이었다는 점에서 당에서 지명된 고진화 의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입당하였으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반대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되었고 도지사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이 돌기도 하였으나 정당 정치를 돌아보지 않겠다는데 더 강조점이 있다며 당장은 입당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수 당선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인 후보를 누르고 제주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보수 주자들이 사실상 전멸한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의 향후 입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8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김무수 전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7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대 강사로 활동하다가 1992년 이강두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98년 경상남도 의원, 2002년 거창군수로 당선되었고 제32, 33대 경상남도지사, 제18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김태호는 1961년 8월 21일에 경상남도 곡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85년에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농대 강사로 활동하다가 거창군 출신 국회의원 이강도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95년 34세에 신한국당에 입당하였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사회정책실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1998년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도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김태호는 41세로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습니다. 거창군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에 경남도지사 김혁규의 사퇴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리자 군수직을 사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의 김두관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임기 중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과 5대 분야 도정발전 로드맵 수립과 람사르 총회 유치 성공, 신성장 동력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재임 중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는 무혐의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태호는 무난한 도정 수행으로 3선 도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2010년 초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그의 입각 등 중앙정계 진출을 위한 불출마라는 시각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된 부담에 의한 불출마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2010년 6월 30일에 도지사직에서 퇴임하였고 이후 청와대 입각설이나 국무총리 기용설 등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8일 정운찬의 후임으로 국무총리 서리로 지명되었습니다. 당시 김태호는 49세로 1971년 김종필 이래 40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병력을 마쳤고 주국 경남지방을 근거지로 정치를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와도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논란 대상이 되었던 병역, 위장전입, 여성 편력,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서 결격된 사유가 없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 논란, 도지사 직권남용, 일부 세금 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야당에서 비리 및 비도덕적 행동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른 지수를 하여 더욱 여론이 악화되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인 8월 29일 오전 10시에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김태호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학 초청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중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27 재보궐선거 출마 권유를 받아서 5개월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그가 출마한 김해시 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지가 있는 봉화마을이 포함된 지역구였으므로 김태호는 노무현의 묘소에 참배를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52.02%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총리후보 사퇴 후 몰락한 것으로 보였던 김태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으로 재계하게 되었습니다. 제19회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면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4일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태호 전 국회의원은 젊은 보수들이 좋아하는 대선 후보 옷 입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수야당 대선 후보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김태호 전 국회의원, 김무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6명의 대선 후보군 외에 안철수, 손학규, 조원진, 홍준표, 김무성, 김진태 등 6명이 더 있지만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기거나 좌측 상단에 써져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는 그 자료 출처가 위키비카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 모세 논평 6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TV의 모세 논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